비지기면 백전백승. 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예. 아침 저녁으로는 춥지만 낮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3월이 되면 확실히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봄인데 뭐 꽃피는 춘삼월. 근데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봄철에 특히 심근경색 이거 조심해야 돼요. 3월에 급증하는 질환, 봄철 돌연사의 주범, 심혈관 질환. 겨울보다 봄이 더 위험한 이유와 재발 위험성까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우리가 심근경색을 조심해야 할 이유 잠시 후에 심장치료 전문가 선생님 모셔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와 함께 퀴즈를 풀어볼 참가자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네. 그 덕분에 건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계속 공부 중인 딸 홍성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경기도 안성에서 온 전경실 엄마입니다. 아, 예.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11년 동안에 심장혈관이 3번이 막히셨다. 네, 지금 스텐트가 몇 개 있으세요? 3개 있는 데다가 예. 이제 처음에 서게 받고 이제 그러면 다시 할 때 예. 들어갔는데 거기서 병원에서 못 한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시 나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예. 마지막 수술하실 때는 병원에서 만일을 대비해서 가족들 다 와서 인사하라고 어머. 그렇게 하셔서 되게 걱정이 아유, 많았는데 놀라셨겠네. 당시에는 제가 막내 출산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걱정을 많이 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가족 와서 인사하라고까지 하는데 진짜 눈물 나고 깜짝 놀래죠. 예. 오늘은 그래서 심장 고장 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심장 전문 교수님을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우리 선생님. 아, 인물이 좋아지신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심장혈관 치료와 그다음에 그 이후의 회복 과정을 도와주는 심장 재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종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선생님. 아니,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심근경색은 한겨울에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한겨울이 되게 되면 몸이 춥고 혈관이 수축을 하니까 실제로 심근경색증 같은 병이 많이 생깁니다. 네. 이건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월 지나고 난 다음에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갑자기 3월 되면 또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12월, 1월, 3월이 거의 똑같거나 보시는 것처럼 어머. 예. 오히려 3월이 2월이 오히려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3월에 확 오르네요. 올라가죠. 춘3월이면 꽃구경 좋아 많이 하시는데 와. 네. 저 같은 사람은 꽃구경 진짜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허. 저는 그래서 꽃피는 춘3월을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하필 3월에 그러면 이런 심혈관 질환 환자가 늘어날까요? 왜 하필 3월일까요? 외부 활동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겨우내 못 다녔다가 3월 되면 이제 풀리니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혈압을 올리는 교감신경과 혈압을 낮추는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이랬다가 이렇게 이랬다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들락날락하면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특히 봄 되니까 3월 되면 일교차 때문에 네,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자,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열심히 일을 했다가 예. 낮에는 부교감신경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하. 결국에는 밸런스, 즉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몸을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님 이제 협심증이라고 해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셨는데요.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협심증과 심근경색 쉽게 말씀드리면 사촌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근거로 봤을 때 혈관 안에 기름 찌꺼기가 쭉 끼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50에서 90% 정도 쭉 좁아지면 아하. 좁아진 혈관으로 피가 쉽게 설명 쫄쫄쫄쫄 흘러가면 가만히 있으면 별 이상이 없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쫄쫄쫄 피가 부족하니까 통증이 느끼게 되고 어머님처럼 그거군요.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데요. 예. 저렇게 있다가 저기가 좁아져 있으니까 지나가던 이제 몸속에 있는 나쁜 찌꺼기들이 막아버리고 싶죠. 네네네. 아하. 그래서 막히죠. 가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피떡을 가지고 콱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쫄쫄쫄 흐르는 혈액이 딱 막히면서 갑자기 그때는 가만히 있을 때도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고 체한 듯하고 심하면 대굴대굴 구르다가 결국에는 뭐 심각하면 사망이 이르는데요. 선생님 그 심근경색 일으키는 그 혈관 기름 찌꺼기 있잖아요. 그건 왜 끼는 겁니까? 뭐 저처럼 뭐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끼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네. 자, 정답을 본인이 물어보고 본인이 답을 하네. 나도 지금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본인도. 자, 이제 우리가 보통 혈관 안의 기름 찌꺼기는 정상적인 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20세가 지나면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우리가 얼굴에 주름살이 끼는 것과 똑같이 혈관 안에도 기름 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빨리 끼는 사람이 있고 좀 천천히 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MC 김용남 씨 같은 경우도 한번 동창회 가보시면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저 친구가 내 친구가 만나라고 의심되는 친구도 있고. 아유, 전 뭐 그죠? 선생님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친구들 여럿 있어요. 네,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굴에 노화만 신경 쓰는데 혈관에도 노화 때문에 결국 생기는 게 예. 동맥경화증이니까 특히 이제 먹는 것, 그다음에 생활 습관, 비만, 특히 뭐 흡연 같은 것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만성병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저런 혈관 찌꺼기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혈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아, 혈전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렇죠? 예. 어머님이 지금 3번 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 더 놀라운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표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뺨을 한 대 맞았어요. 예. 어제 뺨을 맞아가지고 멍이 들어서 약간 회복되고 있는데 여기다 또 누가 때리려고 하면 엄청 무섭죠. 아프죠. 네. 예. 근데 거기다 실제로 맞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실핏줄 터지죠. 네, 실핏줄 터지고 실신도 멍들고. 하시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맞았을 때는 그나마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게 되면 네, 그 위험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아하. 다행히 어머님 같은 경우는 협심증으로 오셔서 협심증으로 시술을 받고 협심증으로 수술하셨잖아요. 협심증이니까 피가 조금은 가니까 버틸 수 있는 건데 혈전으로 콱 막히는 심근경색증은 아하. 한 번 막혔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막히면 이건 진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허. 그럼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망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어허. 알아야 산다. 첫 번째 퀴즈. 심근경색 첫 발병 후 사망률은 20에서 30%입니다. 그런데 재발하면 사망률은 최대 몇 % 높아질까요? 오, 야, 보기가 미니멈이 이게- 일단 55%인 게 너무 야, 소름 끼친다. 엄청 이게 높아. 지금 사망률 자체가 보기에 나와 있는 게 높네. 그러니까 너무 높네요. 저 아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돌아가신 분들 있어요. 어허. 야, 일단 사망률이 생각보다 재발하면 확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자, 답을 다 쓰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쓴 답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오, 혼자. 잠깐만, 전부 다 85% 쓰셨네. 네. 정답은 4번 85%. 그렇지. 진짜 이렇게 높아요? 예, 실제로 2007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근거를 해서 85%가 사망하기 때문에 그 15%의 환자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야 산다 퀴즈 우승자에게 주는 선물도 이제 이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재발하면 사망률 85%, 심근경색 피하고 싶다면 땡땡땡 떼댕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물일지 정말 이 5글자 궁금합니다. 아, 예, 예. 선생님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5년이 지나면 이게 완치 판정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심근경색은 완치 판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아주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아주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좋았어. 날카로워지고 있어. 네 퀴즈를 한번 아 이게 퀴즈입니까? 네 심혈관 질환은 완치될 수 있다. 없다. 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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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자, 저희가 또 답을 다 쓴 것 같죠? 예. 보겠습니다. 없다가 4명이고, 따님이. 어머 공부 많이 하셨다. 아, 잠깐만. 이건데. 지금 고쳐도 되나요? 아직 공부하신 분이 저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공부를 하셨는데 혼자 틀리시면 이건 망신인데. 아니, 근데 나는 굉장히 뭉클해. 따님의 효심 아니겠어? 아 그렇죠. 우리 엄마 완치돼야 된다는 그거를 못 보니 니네들은. 나는 이제 뭉클해가지고. 아 그래도 바꾸고 싶네, 나도.
정답은 없다. 쉽게 아쉽지만 설명을 드리면 없네. 우리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은 완치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관리하는 병일까요? 관리하는 병. 관리. 네, 네. 그래서 이름이 만성병이라고 하죠. 만성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 평생 동안 내가 관리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기서 부산까지 갈 때 심근경색을 한번 맞으시면 시속 150, 160이고 심근경색이 잘 관리를 하시는 분은 시속 80, 90 정도. 그러니까 목적지에 천천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지가 이제 사망이니까. 네, 맞습니다. 천천히 갈수록 천천히 좋은 거죠. 가시면서 여유도 좀 부리시고 내 몸이 어떤지 확인도 좀 하시고 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여유 있게 평안하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자, 아까 재발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재발하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어허. 야. 첫 번째가 바로 고지혈증, 두 번째가 바로 고혈압, 세 번째가 바로 흡연이고요. 아, 흡연. 세 가지 중에 혹시 뭘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저도 뭐 어머니 못지 않죠 항상. 네. 너 다 갖고 있지? 전 다 가지고 있죠. 흡연도 하고. 예. 그렇지. 고지혈증, 뭐 혈압도. 그럼요. 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박영재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연령이에요? 40입니다. 40. 네.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렇게 나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어도 네. 만 45세까지는 네. 소위 말로 나이빨로 버팁니다. 아하. 지금은 사실은 저기 수면 아래에서 뿌리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죠. 이게 만 45세가 되면 콩나물이 뚫고 나오는 것처럼 뻥 하고 나옵니다. 어머머머. 갑자기요. 갑자기요. 아, 영재 동생.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 해야 좀 돼. 조심해야겠네요. 네. 진짜로.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처럼 심혈관병을 보는 사람들한테 가장 나쁜 나쁜 놈, 나쁜 것 하나라고 네.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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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고지혈증. 어머니는 혹시 똑같이 어머니는 흡연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러면 없어요. 그런 거 예. 없죠. 그러니까 어머님 같은 경우는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데 혈관병이 잘 걸리니까 흡연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고지혈증이 바로 가장 위험한 위험 인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지혈증이 그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그걸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고지혈이라는 말은 네. 지자가 기름 지자죠. 그리고 혈은 이제 혈액이니까 네. 우리 몸에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네.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쉽게 말하면 콜레스테롤 삼형제. 예.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중성지방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성지방은 주로 예. 먹는 걸로 이제 몸 안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그 전날 뷔페를 갔다 오셨다. 네. 네. 삼겹살에 소주를 드셨다라면 중성지방이 몸속에서 뿜뿜뿜뿜뿜 올라가는 아하, 거고요. 먹는 거로 들어오는 게 주로 네, 중성지방. 중성지방이고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혈관병이라고 하면 콜레스테롤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형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HDL 콜레스테롤인데 이 중에서 나쁜 놈 한 놈만 꼽아라고 한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그래, LDL 나쁜 LDL. 놈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LDL의 L이 로우입니다. 로우. 나쁜 놈은 저 아래 로우로. 그렇죠, 로우로. HDL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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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은 올려. 좀 위로 올라와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올려라라고 이렇게. 그런데 높고 낮은 건 알겠는데 사실 어떤 건지는 모르겠죠. LDL이나 HDL.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보통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사실은 콜레스테롤 삼형제이기 때문에 예. 다 같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아하. 성격적으로 예. 네. 약간 성격이 좀 좋은 아이가 HDL이고요. 어허. 네. 조금 더 나쁜 놈이 LDL. 예. 그리고 덩치도 좀 달라요. 예. 덩치가 달라서 나쁜 LDL은 커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쏙쏙쏙쏙쏙 이렇게 아. 어디 몸에 상처가 나면 거기 들어가서 문제를 쉽게 만들고요. 오. HDL은 지나가다가 나쁜 짓을 한 LDL에 예. 얘야 그러면 안 되라고 하면서 엉덩이 툭 쳐주면서 청소하는 역할이에요. 아, 진짜 좋은 애구나, 얘가. 네, 그래서 HDL은 쉽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유난히 유전자를 좋게 타고난 사람은 청소를 잘 시키는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그 콜레스테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느냐? 첫 번째 간에 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간이 되죠. 두 번째 어디 가느냐? 뱃속에. 예. 그리고도 남으면 어디 가느냐? 혈관 안에 끼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중요한 물질인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 많아지게 되면 결국 혈관 안에 끼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예, 정리가 싹 되네요, 진짜. 쏙쏙 아이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제가 또 세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심혈관 질환을 막으려면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LDL, 2번 HDL. 쓰레기를 적게 버리느냐, 청소부를 늘리느냐, 요 차이. 예,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건 무엇이냐, 이건데. 자, 저희들 쓴 답 보겠습니다. 네. 아, 골고루 섞였네. 완벽하게 싹 갈리는데요, 지금. 그래요. 정답은 1번 LDL. 그렇습니까? LDL이에요? LDL이라고? 아니, HDL이 많으면 LDL 다 청소해준다는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라. 로우로. 어허,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머님이, 어우,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어머님 1등이에요, 지금. 어떠세요, 기분이? 사람이 살면서 왜 내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어른들 예? 필기적으로 하는 것과는 틀린 게 있어요. 아파봐야 안다. 공부해서 네가 뭐하냐, 이거네요. 필기보다 실기다. 저건 아무래도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실함, 절박함, 관리에 대한 무서움이 보호자들이 갖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곧바로 마지막 퀴즈 드리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는 130mg/dL 이하입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재발했다면 얼마나 아래로 낮춰야 할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생각을 안 해봤던 문제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혀 사실. 그렇죠. 제가 뭐 힌트를 드리면 예. 130이라는 숫자에 최소 반절 이상은 내려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제 따지시면 어머님이 여성이시잖아요. 예. 여성은 몇 살 때부터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 환자라고 하냐 그러면 바로 55세입니다. 아하. 네. 그게 힌트라고요? 답을 보겠습니다. 어머님은 55세 쓰셨어요. 어머님은 힌트는 그대로 적으셨어요. 55세라고 적으셨어요. 미리그램도 아니고. 일단 뭐 숫자만 맞으면 돼요. 정답은요? 정답은 55mg/dL. 야, 두 분 최초로 함께 맞추셨어요. 아유, 박수 한번 저희가. 일단 따님한테 박수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대략 55 언저리로 유지하는 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면 55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나쁜 콜레스테롤 55 정도 유지하면 우리 몸에 있는 기름 찌꺼기가 더 자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40까지 낮추라고 하는데 40까지 낮추면 있는 기름 찌꺼기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LDL 나쁜 콜레스테롤 많이 낮춰야 되고요. 신생아 있죠. 네. 네. 막 태어난 아기가 네. LDL 콜레스테롤이 얼마일까요?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의 LDL 콜레스테롤 50, 10. 10, 20, 30. 30. 30.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 30인데도 아기는 우유를 먹고 머리도 잘 자라고 팔다리도 쭉쭉 크잖아요. 네. 그만큼 그렇죠. LDL 콜레스테롤은 30, 40까지 떨어져도 우리 몸에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반면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 중에 나는 LDL이 엄청 높아도 그까짓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약도 안 먹겠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10년 뒤가 되면 반드시 후회하실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하. 가급적이면 낮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특히 영재님처럼 이제 예를 들면 40대신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영재 씨처럼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나이가 더 어림에도 불구하고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바로 본인의 혈액 검사 결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영재 씨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목표가 얼마요? 100입니다. 100. 아, 100? 네. 혈압도 우리가 보통 고혈압의 기준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고혈압. 150이면 일기 고혈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훌륭하십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정의가 140에 90을 넘어가면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머님처럼 심혈관 질환이 재발했고 또는 시술을 받으셨잖아요. 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LDL 수치나
혈압 수치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고 따님 영재 씨, 저 김용만 MC, 박준선 씨가 모두 다 혈압이나 LDL 수치가 조금씩 다 달라야 된다. 네. 예. 정말 제가 오늘 저기 앞에 있는 인형의 숫자 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머니 대단하세요. 확실히 다르다. 관리 잘하시는 거니까요. 네, 예. 관리를 잘 못하는 제 환자들 때문에 제가 정말 속 터지는 케이스가 꽤 많은데요. 아, 그러세요? 예, 실제로 지금 입원해 계시는 심근경색 환자분이 사우나에서 3일 전에 심근경색으로 소위 말해서 119 불러서 저 세상 갔다 오셨는데 네. 예. 오늘 아침에 회진을 갔는데 예. 병실에 안 계시더라고요. 예. 이분이 어디 갔나 확인해 봤더니만 예. 이 추운 날 예.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피러 가셨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시술하고 나면 멀쩡하거든요. 씻은 듯이 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본인은 병이 나았다. 암처럼 완치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제가 아파봤지만 세 개가 다 막혀서 하고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9년 동안 재발하기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예. 병원은 다니면서 약은 열심히 먹고 시간 지켜 먹어도 아 이거 어떤 때 내 스스로 아 이거 오진을 했나 맞아요. 이 정도로 괜찮아요. 예. 어머니 혹시 심장 재발 받으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운동 부하라고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심장 재활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예. 지름길인데 심장과 혈관도 재활 다시 살린다라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정말 한 땀 한 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또는 있는 것을 두려워하시거나 네. 또는 회복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은 저렇게 포즈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담배 그죠? 그다음에 스트레스랑 우울증, 체중도 좀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질병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약물을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켜야 될 게 생각보다 많네요. 많죠. 실제로 이제 세계 보건기구 같은 데서도 예.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예.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150분. 150분이면 150 분이면 대략 한 2시간 반 두 시간 정도 반. 그렇죠. 하는데 예. 2시간 산책해봐야 운동이 되지 않고 적절하게 힘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저녁 뭘 먹을까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속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토크 때 수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예. 정도 속도로 걸으시는 걸 한 30분간. 그래서 가까운 공원이나 어디든지 상관없으니까 가셔서 두 분이서 빨리 걸으시면서 대화해 보시면 또 적절한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살포시 좀 땀 좀 났다. 네, 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땀이 나야 운동이죠, 사실은. 그쵸.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고혈압, 고지혈증 다 있는 저는 이게 혈관에 막 기름 쌓이듯이 오늘 걱정만 계속 쌓여갑니다. 예. 네. 항상 본인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운동을 해보시고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바로바로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 그렇죠. 맞아요. 네. 무조건 응급실에 응급실. 가면 네. 혈액 검사 심전도만 하면 검사 결과 그렇죠. 나오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그럼 바로 치료가 되는데 따고 무슨 약 먹고 어디 갔다가 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빨리 응급실에 가시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아, 예. 오늘 아주 일목요연하게 저에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네. 오늘 전반전 우승자를 좀 발표해 주실까요? 네, 감사하고 행복하게도 전경실 어머님이십니다. 아이고, 예. 만점이에요, 어머니. 이거.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정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위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사람을 봤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무조건 119를 일단. 네, 심폐소생술. 당연히. 예. 심폐소생술.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119 먼저 일단 불러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바로 응급실로 환자를 빨리 이송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텐데 예. 이런 경우에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받고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서 심장이 멈추는 걸 막을 수만 있다면 다행인데요. 네. 안타깝게도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막 무서워.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골든타임이 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늘 후반전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그래요. 바로 벌써? 들어볼까? 예.
질병관리청 보고에 따르면 심근경색증 사망 환자의 몇 % 이상이 병원에 내원하기도 전에 사망할까요? 오 마이 갓. 처음부터 센 질문인데요, 진짜. 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자가 있을까요? 네, 정답자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어요? 네. 정답은 50%. 아하. 내가 될 수 있었네. 아하. 심근경색증 사망 환자 중에 병원에 내원하기도 전에 사망하시는 분이 무려 50% 이상입니다. 너무 많다. 그럼 둘 중 한 명은 사망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놀랍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선물이 이거였죠. 재발하면 사망률 85%, 심근경색 피하고 싶다면 땡땡땡땡땡. 저 이 5글자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다. 네, 궁금하시죠? 네. 이 땡땡땡땡땡이 바로 심근경색을 피하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네. 이게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잘 치워주기 때문입니다. 아하. 콜레스테롤. 그래서 콜레스테롤 하도 얘기가 많아서 네. 저희가 이제 음식을 이제 섭취하려고 할 때 콜레스테롤 높게 있는 거 사실 좀 피하게 돼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짠 저는 음식 이런 그쵸. 거. 고혈압도 있고 어. 또 저는 가족력이 있어요.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허, 그랬구나. 제가 콜레스테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어. 근데 그렇다면 이 두 분은 평상시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은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음식 사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예. 저 다 먹는 거 좋아하는 오, 건데. 웬만한 뭐 거다 달걀, 명란, 또 오징어, 돼지 간이에요. 네.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순서대로 1등부터 4등까지 차지하는 식품이에요. 계란이요? 네, 식품 100g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함량을 봤을 때 계란은 470mg, 명란은 340mg, 오징어는 294, 또 돼지 간은 250mg 이렇게 들어가 계란이 있습니다. 1등이에요? 전 생오징어 딱 데쳐가지고 먹으면 다이어트식으로 너무 좋다 해서 맞아요. 많이 그렇지, 먹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병원에서 심근 환자 못 먹게. 진짜요? 오징어 못 먹게 한다고요? 예. 아니 근데 저도 웬만한 거 좋아하는데 콜레스테롤에 그닥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도 살았거든요. 전혀 이게 생각 안 정보가 좀 했어요. 잘못됐나요, 이게?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섭취만으로 우리가 조금 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콜레스테롤은 이제 혈관에 쌓여서 혈관을 막게 하는 주범인데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더라도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 스스로가 만든다. 그리고 간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반전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약 몇 %가 만들어질까요? 기본이 60 이상인데 지금. 와, 근데 생각보다 높은 숫자여가지고요. 자, 일단 그럼 쓰겠습니다, 답을. 자, 다 썼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만장이. 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처음 아닙니까 이거? 야, 일단 의견 통일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 어머니. 따라가면 됐는데 어머님 여태까지 틀리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맞겠네요. 설마 갑자기 틀리시겠어요? 그러니까. 골백점 나오나요? 인형도 준비됐죠. 뭐라고요? 뭔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인형도? 어머니 어떻게 정답 되신 거예요? 뭡니까? 정답은 3번 80%. 아하. 아니 어머님 정말 왜 이때 저렇게 틀리세요? 왜 하필 이때? 이거 정말 높다. 틀렸네요. 정말 높다. 어머니 인형 처음 인형 들어가십니다. 아니 여태까지 맞추시다 이거 왜 같이 썼는데 틀려요 어머니? 80% 아니 네. 저렇게까지도 많이 만듭니까 몸에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에서 배우셨죠? 콜레스테롤을 혈관에 가져다가 쌓아두는 게 뭐라고 했죠? LDL. 맞습니다. 네. 이제 예. LDL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LDL이에요? 네, 제가 LDL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 LDL은 콜레스테롤을 가득 채워서 잠수함처럼 혈액 속을 누비고 다니게 됩니다. 이 모형에 들어있는 이 빨간 점들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LDL이 이 콜레스테롤을 가득 품고 예. 혈액을 떠돌다가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어마어마하구나. 아하. 이제 혈관이 건강하면요, 저렇게 혈액 속에만 LDL이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틈이 벌어지게 돼요. 이 틈 사이로 백혈구와 함께 이 LDL이 혈관 내막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너무 저 피해 많아서. 떠다니다가 그 안으로 삼천안대 같은데 쏙 들어간다 이거네요. 맞아요. 이게 작은 입자의 LDL이 더 잘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혈관 내막은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네. 혈관도 좁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터지게 되는데 혈관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거를 지혈하기 위해서 혈소판이라는 게 달라붙고 예. 그러면서 피떡, 혈전이 그게 만들어지게 덩어리가 되는 그러면 거예요. 심근경색 때문에. 그걸 맞습니다. 혈전이라고 하는 거군요. 혈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으면은 심근경색 그렇죠. 되는 거군요. 네. 사실 이 혈전 평생 안 보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죠. 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막힌 혈관 속에서 뽑은 혈전 사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혈전. 혈전 사진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 진짜 피 덩어리네 저게. 저 딱 거머리 같이 보니까 생겼는데요. 거머리 같이 생겼어요. 왜 혈전을 피떡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렇다. 뭉쳐져가지고 완전 아 생각보다 저러니까 크다. 딱 막히는 거군요 저게. 네. 무섭다. 수치 낮춰야 된다, 수치 낮춰야 된다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잘 치워줄 수 있는 멋진 친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친구요? 네. 얘를 치워주는 친구. 네. 또 HD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해주는 친구. 그렇죠. 저희 배웠어요. 아, 좀 배웠어요. 전에 배웠지롱요. 네, HDL도 맞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다른 애예요? 네, 다른 친구입니다. 이 질병이 없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멋진 친구를 매일 섭취시켰더니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을 쌓는 나쁜 LDL이 무려 20.2%나 감소했다고 우와. 합니다. 오, 많이 감소시키는데요, 이건. 네. 먹기만 하면 된다 네. 그러면. 어허. 이제 협심증으로 무려 3번이나 심장 시술을 받으신 우리 어머님께도 또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영재 씨에게도 멋진 친구가 되어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이것. 이것은 바로 폴리코사놀입니다. 아, 폴리코사놀. 근데 선생님 아까 네. 이제 폴리코사놀 매일 섭취하게 되면 LDL이 거의 한 20.2% 줄어든다고 네. 하는데 네. 사실 얼마나 오래 먹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정말 예리한 질문이었는데 사실 건강기능식품 섭취할 때 항상 저에게 좀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이거 정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먹기가 여기서?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이게 3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오, 건강한 성인의 나쁜 LDL을 20.2% 감소시켰다는 폴리코사놀. 몇 주간 섭취한 결과일까요? 어허. 보기에 따라서 지금 편차가 좀 큰데.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쓴 답을 보겠습니다. 아, 우리 저 또 따님하고 어머님은 그래도 한 1년 정도 먹어야 되지 않냐. 어허,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자, 정답은요? 정답은 1번 8주. 진짜요? 너무 좋다. 네, 짧게 달만 먹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두 달. 건강해지고. 맞습니다. 아니, 8주만 해도 이렇게 피가 변할 수도 있나? 근데 사실 뭐 간에서 생성되는 건데 입으로 넣어준다고 하니까 바로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 네, 여러분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은 이 LDL이 있다면 네.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치우는 HDL도 있다는 거 우리 배웠죠? 네네. 네. 이 질병이 없는 성인에게 역시 매일 8주간 폴리코사놀을 섭취시켰더니 이 LDL은 감소했고 반대로 착한 HDL은 0주차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더불어서 중성지방 수치도 최대 14% 줄어들었습니다. 이야, 아하, 결과치 그렇군요. 너무 좋네. 네. 이러니까 폴리코사놀 하나 봐요, 그죠? 어허. 여러분 지난달 대만의 유명 여배우가 갑자기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뉴스 보셨어요? 아, 네, 들었습니다. 정말 그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맞아요. 뉴스죠. 예. 또 나이가 저보다 어린 48세래요. 너무 저도- 아깝더라고요. 저도 그 그러니까. 나이 듣고 정말 조금 놀랐는데요. 예. 이게 처음에는 독감으로 인한 폐렴인 줄 알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정확한 사인이 폐혈증으로 밝혀졌어요. 아니, 폐혈증이 정말 무섭다는 거 제가 사실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 기사 보고. 네, 맞습니다. 세균 및 기타 미생물에 감염돼서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과 또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게 폐혈증인데요. 이 폐혈증 환자들의 HDL 수치를 관찰했더니 40에서 70%까지 감소한 상태였고요. 또 이 폐혈증 환자들의 HDL 수치가
반대로 올라갈수록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HDL도 진짜 중요하네요. 진짜 네.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중국에는요, 이게 세계 1위 장수촌 광시 바마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장수 가족력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HDL 수치를 측정해 봤더니 대조군이 42.5에 비해서 훨씬 많은 61.9나 됐다고 해요. 오. 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HDL을 장수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또 심장혈관 건강 관리가 필요한 우리 어머님은 HDL을 높이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어머니나 저같이 한 50대 이렇게 네. 넘어오면 갱년기나 이런 거 오면서 혈압도 사실 조금씩 오르고 이게 맞아요. 딱히 먹는 것만으로는 조절이 좀 어려운데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이게 젊었을 때 혈관은 여성이 훨씬 좋은데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드는 완경기가 되면 호르몬. 혈관 질환 위험도가 남성만큼이나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성들의 혈관 질환이 완경 후 몇 년이 지난 시점이죠. 60대를 전후로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아니 어머님도 처음 그 협심증을 발견했을 때 그 연세가 네. 몇 세셨죠? 55세. 55세. 그래서 다른 거는 식습관 이런 거는 하나 올 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폐경 후에 예. 그래서 한꺼번에 온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은 이제 갑자기 이제 심장 질환으로 닥치신 건데 이제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실 고혈압을 비롯해서 각종 혈관 질환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사람은 노화하면서 HDL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기능 역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이 되면서 LDL이 크게 증가하고 그러면서 고혈압도 더 빨리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혈압 유병률을 10년 단위로 살펴봤을 때 네. 남성은 평균 1.77배 증가했지만 여성은 평균 2.74배 가파르게 증가하고 어우, 있는 여성이 추세입니다. 높네요, 훨씬. 예,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그 폴리코산을 꼭 챙겨 드셔야 되겠어요. 우리 따님이 챙겨 주셔야 돼요. 그러네요, 진짜. 네, 맞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만큼 더 큰 효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실제로 18세에서 65세 건강한 여성들에게 폴리코사놀을 8주간 섭취시킨 후 전자현미경으로 HDL을 관찰했더니 폴리코사놀 섭취군의 HDL 입자 수가 1.5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 네, 화면으로도 보이시죠? 입자 야, 수가 사진 보고 놀랬네요, 진짜. 네, 갑자기 8주 그렇게 만에 변할 수 있나?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불어 체지방량도 최대 12% 감소시켰고 특히 염증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량이 피하 지방량보다 최대 20% 감소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너무너무 좋아요 저거. 정말 네. 나이 들면 이렇게 살은 찌고 내장 지방이 안 보이는 살이 이렇게 많이 쪄가지고 네. 여자들은 되게 고생 많이 그거 하잖아요. 빼기 정말 어려운 거 다 그러니까요. 아시죠? 네. 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요.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신호등에 어떤 불이 먼저 켜지죠? 주황불? 저 노란불, 예. 저 황색. 예, 황색불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제 혈관 건강에 있어서도 황색불이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아하. 이 고혈압이 신호등의 황색불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색불이 깜빡깜빡 켜졌잖아요. 예. 그때 멈추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 사고 나겠죠. 대형 사고 나죠. 대형 사고 나죠. 맞아요.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혈압 있으신 박영재 씨. 저를 또 물고 들어주시니까 왜요? 고혈압 있는데 혈관에 안 좋다는 술, 담배 하시고 또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도 항상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 제가 뭐 황색 신호 뭐 다 무시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네요, 저는 그냥.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저 대형 사고 날 수 있어요. 대형 사고 진짜. 날 수 있죠. 황색불이 언제까지나 깜빡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앉아서 계속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건 좀 길지 않나 이런 생각 진짜 예. 혼자만 착각하고. 위험한 생각을 하시죠. 그러다 갑자기 빨간불이 심장에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아, 선생님, 그럼 제가 오늘부터 좀 고혈압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진짜죠?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신 그 폴리코사놀이 고혈압 낮추는데도 좀 도움을 좀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폴리코사놀 제가 앞서서 멋진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폴리코사놀을 12주간 섭취했더니 최고 혈압이 7.7%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7%면요, 고혈압은 고혈압 전 단계로, 또 고혈압 전 단계는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7.7%면 어마어마한 거고. 그렇지.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와 또 혈압 관리를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쿠바산 폴리코사놀입니다. 쿠바산. 쿠바. 맞아, 쿠바산. 쿠바산 네. 되게 중요한 유명해요. 겁니다, 이거. 아, 쿠바산이 네.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쿠바는요, 1980년에서 90년대 국민들의 혈관 질환이 아주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쿠바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자국의 특산품인 이것에서 폴리코산으로 추출해서 국민들에게 보급했더니 쿠바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999년에 125.4명에서 2007년에는 무려 78.8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네. 그럼 네. 또 우리 특산물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마지막 퀴즈입니다. 쿠바의 심근경색 사망자 수를 감소시킨 폴리코사놀은 쿠바의 어떤 특산품에서 추출했을까요? 1번 콩, 2번 사탕수수, 3번 옥수수. 아, 잠깐만.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헷갈리네. 한번 딱 이야기해 줄 때 딱 기억하고 요거는 알아야죠. 자, 쓴 답을 볼까요? 네. 야, 전부 다 사탕수수예요. 아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틀렸다? 한번 틀렸잖아요. 우리 어머님 이렇게 해서 어머니 이번에 이번에 어머니 맞을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래요? 예. 자, 정답은요? 정답은 2번 사탕수수. 예. 사탕수수. 사탕수수. 네. 쿠바는 사탕수수가 아주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쿠바 정부에서 이 사탕수수를 연구해서 개발한 원료가 바로 폴리코사놀, 다른 말로는 사탕수수 왁스 알코올이라고도 하는데요.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 중에서도 잎과 줄기 겉면의 왁스층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 천연 물질입니다. 사탕수수 100톤에서 예. 단 2.5kg만 얻어올 수 있는 어머머, 굉장히 엄청 귀한 원료이기도 100톤에서. 합니다. 아, 진짜 조금 나오는 거네요. 네. 귀한 거다, 진짜. 맞습니다. 오. 오늘 심장혈관 걱정 때문에 어머님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또 뇌 건강도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그 치매 예방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연세가 아니신가 싶은데요. 그래요. 어머니 아직 기억력은 좋으시죠? 깜빡깜빡해요. 네, 세계 186개국 치매 발병 자료를 분석했더니 고혈압이 전 세계 치매 원인의 16%를 차지했다고 해요. 따라서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혈압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영재 씨처럼 오늘 영재 저희 주인공이다.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예. 야, 어머니보다 네가 더 주인공 같아. 젊은 나이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35세에서 이제 44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은 혈압이 정상인 사람보다 나중에 치매로 진단될 가능성이 61%나 높다고 하니까 엄청 높네. 61%? 네, 꼭 폴리코사놀로 고혈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어머니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폴리코사놀 챙겨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예, 저 선생님 폴리코사놀 그 네. 섭취하거나 선택할 때 네. 이런 거는 좀 꼭 알고 구입하십시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을 위해서 폴리코사놀을 섭취하시려는 분들은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중 복합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쿠바산 폴리코사놀인지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루 섭취 권장량 지켜야겠죠? 네. 폴리코사놀의 경우에 하루에 5에서 20mg 이 내에서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임산부와 또 성장기 어린이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저 선물을 받을 분을 발표하셔야 되는데 폴리코사놀. 네. 오늘 이 선물 받을 퀴즈 우승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알아야 산다. 오늘 전후반 우승자는요. 어머님과 박남매 되겠습니다. 아우, 야.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혈관 건강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우리 이승희 약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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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함께 하셨는데, 어머니,
오늘 1등도 하시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엄마랑 색다른 경험 돼서 너무 좋았고 엄마가 재발 없이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첫째 아프면 애들이 걱정이 되니까 애들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꾸 걸어요 그냥. 예. 두 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특히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야 산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바다에서 play the next channel.